해갖고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까지 간 정말 모범 사례인 대표님들이세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렇게 대표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에서는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사실 많은 편인데요. 어찌 되었든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를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제 객관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어찌됐든 새롭게 찾아오시는 일반적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그 사회적 기업으로 혹은 마을 기업, 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일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마침 아카데미를 밤에 개강을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과 컨설팅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러면 이렇게 정책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에서 SVI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ESG라는 그런 키워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업에서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자료라던가 문서라던가 이런 자료와 문서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세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이런 쪽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좀 중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역량 강화라던가 사회적 경제 특강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또 국내에 유명한 그쪽의 전문가들을 계속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 기조에 맞게 그런 쪽으로 객관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영의 상태가 어떤지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 자료를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SVI에 대한 준비와 자료 수집, 정리, 이거는 진짜 본인 업무에만 몰입을 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가 쉽고 정리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제가 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 집중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작년에 특히 저희가 지역 특화로서 사회적 가치 측정 사업을 22개소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의 목표는 객관적인 경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문서화까지 갖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2개소에게 그 자료를 드렸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결과물도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SPC라고 해서 SK재단에서 만든 사회성과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수한 기업을 하나 이상은 최소한 만들어내자.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의 선 사례를 보고 그런 분을 따라서 기업인들이 준비해 나가시고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개 기업이 파파스윌 대표님이 SPC 성과 인센티브 그룹으로 지정을 받으셨어요. 김포 최초 사례입니다. 그래서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그게 어떤 제도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회 성과를 화폐로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를 창출하고 있느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억을 창출하고 있는데 보조금이라던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게 6억을 받았다. 그럼 4억을 더 많이 초과 창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인센티브로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제도고 그거를 1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4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20개소 중에 한 군데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김포의 모범 사례이고 앞으로도 길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주실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 모델이 충분히 되시고 계신 기업이라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지원을 계속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선 모델을 잡고 기업들을 그런 기업으로서 육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평택의 오경화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택에서 왔습니다. 아까 평택이 이제 남쪽에 있잖아요. 김포를 오는데 이제 서울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저를 왜 초대했을까 보니
이제 뭐 인구 규모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평택과 김포가 조금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은 제가 데이터 보니까 평택보다 김포가 훨씬 많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김포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뭐 이렇게 재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와서 재현을 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금 이제 당면에 있는 과제들을 좀 어떤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함께 모색해 나갈지 그런 걸 같이 교류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세 분 이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자리가 엄청 무거운 무거운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대표님들이랑 뭐 이렇게 교육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 배틀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대표님은 나는 요즘 하루에 뭐 5시간밖에 못 잔다. 어떤 대표님은 4시간, 3시간. 서로 이제 얼마큼 자고 있는지, 이 수면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대표님들 진짜 밤잠 못 자면서 이 기업들을 일구시느냐고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 가치 또 비즈니스적인 성과들을 증명해야 되는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 일을 하고 기업을 생존시키고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또 그것을 입증하고 증명하라고 하는 이 시대가 이렇게 좀 되면서 참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아까 또 세 분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같이 계속 이제 좀 어떻게 같이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민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주간 지원 조직은 좀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게 좋겠는가, 저희 고민을 좀 이야기하는 자리일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길게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 평택시 사회적 경제 이 활동 요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김포랑 비슷한 상황도 있고 조금 다른 상황도 있어서 아마 저희 평택시 상황을 이야기하면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몇 가지 고민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그 지역에 있는 조금 안정화된 선배 기업들, 경기제일신협이라든지 생협이라든지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선배 기업들이 먼저 모여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선배 기업으로서 지역에서 좀 선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한 10개 못 되는 기업이 간담회를 시작을 하면서 여기 이제 상생연대 사업을 만드셨잖아요. 저희는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라는 이런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2014년에 협동조합 기념회나 행사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활동들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주는 이제 민간에서 서로 간에 좀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활동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 조례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만 있었고,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아까 보니까 김포는 여러 가지 조례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다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그 안에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조례로 통합을 해서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담았고요. 2016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17년에 이제 이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시에서 설립을 했을 때 처음에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 통합 지원 기관으로 설립을 했고, 처음에 이제 민간 위탁으로 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가 1차적으로는 좀 직영으로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좀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2017년에 이제 직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19년에 그럼 이제 평산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했냐면,
시와 같이 협력을 하고 센터와 협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위탁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민간의 역량들을 키워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눔장터 사업이라든지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통은 이 관 외에 있는 업체들한테 이렇게 용역들을 시키잖아요, 시에서. 근데 이제 저희는 초창기부터 이 시와 파트너십이 잘 맺어진 거는 아니에요, 이 민간이. 근데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한번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겠다 하면서 사업들을 했는데 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도 전문적인 역량들을 가져갔는데 뭐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는 시의회에서 사회적 경제 이 시의원님들 중심으로 연구회 활동을 하실 수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 연구회를 1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게 그때 이제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저희도 지역에 기업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업들을 다니고 보고 하시면서 제가 되게 이제 속상했던 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의원님이 마지막에 야, 사회적 경제는 담론은 너무 큰데 이 기업의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이게 이제 복지시설인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아야지 그런 이제 사회적 가치들, 큰 담론들을 실행할 수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할까?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어요. 근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연구회 활동을 이게 잘못한 건가?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 민간에서 하는 아니면 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은 사업은 실패라는 게 없는 거구나. 다 경험이구나.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인식을 확산시켜가는 과정이구나. 이런 제가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2019년에 사회적 경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20년에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 위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이런 시군구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행정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사업도 있고 팀도 있고 육성 정책도 있는데 실제로 정책이 많거나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이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센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행정과 민간이 같이 뭔가 파트너십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일하는 방식도 너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말 잘못하면은 그냥 막 싸움이 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이랑 같이 하다가 안 되면 바로 시장님한테 전화해서 또 다이렉트로 막 내려오고 이러면서 중간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이 센터가 좀 민간에서 하는 게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셔서 20년에 저희 이제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가 민간 위탁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21, 22, 23 지금 이제 3년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3년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했던 부분들은 민간은 그 전에부터 이 행정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여러 가지 역량들을 축적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또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행정은 이게 순환 보직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데 이 민간위탁 기관은 중간지원 조직은 센터는 이 그룹으로 된 이런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한 3년간 활동을 하면서 전문성을 좀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기포는 직영으로 계시겠지만 직영에 이 장단점이 있고 민간위탁도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민간위탁은 조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직영보다는 훨씬 그 이제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도 시장님이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많이